안녕하십니까. 기상지진 분야 남북협력의 사회적 경제적 편익 분석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에더피아의 김상우입니다. 그 앞에서 그 이용석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중장기 그 전체 큰 그림에서 저희가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될 사회적 경제적 편익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준단은 연구의 교육, 사회적 경제적 편익 산출 및 분석, 결론 및 시사점으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상지진 분야 남북협력의 사회적 경제적 편익 분석의 연구 배경 및 필요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장기적 남북한 협력 계기에 대한 그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그동안의 그 연구에서 다뤄졌던 분야가 재해 저감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예로부터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지금 꼽혀왔는데요. 특히 그 인폼 리스크 인덱스에 따르면 북한은 홍수, 태풍, 식량안보, 재난 시스템 분야에서 취약하고, 오히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진 태풍에서 오히려 북한보다 더 취약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자연재해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남북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 과제로 비정치 분야의 가장 좀 핵심적인 과제로 그 인식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줄이고 기상지진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다자 간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그 저희가 이제 도출되는 사회적 편익은 그 남한에게도 메시지를 주지만 북한에도 유의미한 그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귀한 연구,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좀 기상 단일의 주제를 넘어서 어떤 융합, 그다음에 협업 관점에서의 새로운 사회 경제적 효과가 재정이 될 필요가 있고, 사회 경제적 편익 분석 모델에 대한 조금 더 정교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 협의의 어떤 협력으로 정의가 돼서 기상 협력이 자연재해 저감에 대한 부분을 주로 다뤘다면, 자연재해 저감 이외에 고용 효과, 특히 남한의 어떤 산업에 미치는 효과, 고용 효과, 부가가치 창출 등 간접 및 파급 효과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도 그 고려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남북 협력이 그 앞서 그 발표된 바와 같이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여러 가지 그 내부 그 환경을 감안하면,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우선은 그 프레임을 구분을 하고, 그 안에서도 5단계별로 단계별 협력을 감안한 사회적 경제적 편익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예, 크게 그동안에 저희가 커버하지 못했던 영역까지를 그 기상협력의 어떤 정의, 효과의 정의를 남북한 자연재해 피해 감소 플러스 농업생산의 향상, 그다음에 기상산업, 산업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로 광의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효과를 재정의한 부분은 남북한 자연재해 피해 감소 효과, 농업 생산성 증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고요. 그다음에 간접적 효과로는 고용 유발 효과, 생산 유발 효과, 그다음에 기관과 단계별 추진 전략 도출에서는 기간별로의 그 세부 효과들을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또한 범위에 따른 세부 효과를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분석 요소들을 가지고 저희가 단계별로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남한은 공업 선진국형 재난 피해입니다. 그 반면에 북한은 농업 개도국형 재난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어떤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자연재해랑 농산물 피해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좀 협력이 이제 그 가속화되는 중기의 분류에서는 그 북한의 보다 그 명확한 메시지는 그 농산물 피해 감소, 어떤 그 재해 저감에 있어서도 보다는 그 농산물 피해 감소에서 그 효과가 예상이 된다는 점, 이게 능동적인 농업 생산의 향상으로까지 발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사회 경제적 효과이겠습니다. 북한에 주는 효과고요. 근데 사실 뒤에서 이제 한 개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농업이 매우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매우 큽니다. 다만 농업의 경우는 기상뿐만 아니라 농업에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혁명까지 이제 기상혁명에 더해서 농업혁명까지 수반되어 그래서 시간차가 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기에서 다뤄질 사회경제적 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협력이 구체화되고 본격화되고 그 협력의 내용이 현실화, 대규모로 현실화될 경우에 우리 기상산업의 그 파급 효과까지 기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윤 대표님, 마이크 좀 세워주셔갖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소리가 안 들리시죠? 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그 프레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로 나눠봤고요. 직접 효과는 자연재해 피해 감소, 가장 직면한 이슈고요. 특히 북한의 경우 농산물 피해 감소에 대한 부분에 상대적으로 남한보다 큰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농업 생산의 향상도 장비 지원과 정보 교환까지 선결된 어떤 인적 교류까지 되는 단계부터는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실제 공동 수행은 이제 어떤 소통, 정보 교환, 장비 지원, 인적 교류의 단계를 넘어서 기상 균등화, 그러니까 남한과 동등한 수준으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강한 어떤 효과가 남한에서 기상 산업이 대우 산업이 있는 남한에는 큰 임팩이 예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북한은 이제 기상 산업의 어떤 에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는 큰 의미는 남한에 더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직접 효과, 간접 효과까지 분류를 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럼 이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이런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남북 기상협력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필요성이 공유되는 소통의 기회가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실무 접촉, 사전 실무 접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감 대연성 및 예산 확보의 단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보 교환입니다. 기상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부분인데요. 기상 정보의 공유 및 교환, 그다음에 전용 통신망 개설, 그다음에 북측 수문 기상부의 총사 보수 기초 인프라에 대한 보완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앞 단계에서 정보 교환 단계에서 예상이 되는 자연재해 피해 감소의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정보 교환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기상 관측 인프라에 대한 부분 지원이 들어가는 3단계의 경우는 실제로 자동화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기존의 관측 인프라의 정상 운영을 지원하고, 특히 지진에 대한 관측망까지 확대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역 단위의 농산물 피해 감소, 그다음에 지진 피해 감소까지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이 인적 교류까지 이제 가능한 4단계의 경우는 상호 연수 프로그램과 기상 기술력과 예측률 향상을 위한 전문가 교류, 그러니까 인적 교류가 이제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무 기술 교류, 상호 교육, 그다음에 교류 워크샵, 초청, 공동 연구가 좀 활발히 진행이 되는 4단계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과 피해 감소 부분의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의 경우는 실제로 이제 공동사업, 기상사업 협력이 본격화되는 단계고요. 기후변화 자연재해 공동대책 공동대응의 단계로 이 부분은 산업에 대한 임팩이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앞서 언급되었던
그 직간접 효과가 이제 본격화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앞에서 그 추진 전략들이 그 사회 경제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다음에 어떤 남과 북에 주는 그 의미에 대한 부분을 그 재정의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회 경제적 편익 산출 및 분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이게 단기별로도 있고요, 그 지역별로 실제 협력의 내용에 따라서 그 협력 그 편익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당장에도 그 정별 보완을 통해서 임진강이라든가 그 접경지역 홍수 피해에 대한 부분은 그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중기의 경우 그 정보 교환과 장비 지원, 그 관측 인프라 그 보강까지 넘어가면 가뭄, 이제 광역 단위에서의 가뭄 수자원, 그 산사태 산림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이요. 그다음에 황사 미세, 그 한반도 단위의 그 이슈에서는 황사 미세먼지 특보 피해에 대한 부분을 같이 그 협력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에 그 미치는 임팩트 경우는 백두산 화산불발, 그 지진 같은 경우는 정보교육, 인적장비, 정비 지원까지 그 협력이 그 수반이 되었을 경우에 그 편익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어떤 매트릭스로 저희가 좀 세분화해서 그 편익을 따져보았습니다. 다음은 그 기초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북한의 경우에는 독일의 비정부 환경단체 저먼워치의 국가기후 위험지수 보고서, 벨기에 루뱅대학교 재난역학연구소 발행물과 그 통계청 북한 통계포털 한국은행 그 자료를 그 활용을 해서 그 기초 정보로 정의를 했고요. 실제 보시면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남한의 경우는 그 재난 그 연감으로 보면 자연재해에 따른 그 피해는 남한은 그동안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많은 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그 2008년 대비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의 경우는 이제 매우 그 제한적인 그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이제 추정컨대 북한의 자연재해에 따른 그 피해 규모는 대폭 상승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감 효과를 그 인명피해 감소율과 재난피해 감소율로 그 선행 연구의 그 내용을 준해서 봤을 때 그 남한의 경우 그 660억 원의 자연피해 저감 효과, 북한의 경우엔 2,835억에서 6,007억 원의 자연재해 피해 규모 저감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린 이제 간접 효과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 연 2,0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2,000억은 사실 전체 통일 비용에 대비해서 그 큰 어떤 그 포션은 아닙니다만 조직 운영의 그 비중이 좀 고려가 필요합니다. 남북한 통합 조직이 필요하고요. 북한 기상청 본청에 대한 지원, 북한 내 기상대 및 관측소 운영에 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어떤 현실적인 그 제약을 다 감안했을 때 700억, 관측 장비와 시설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통신부분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감안했을 때 연평균 생산 유발 효과는 1,852억, 고용 유발 효과는 1,260명으로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연간 2,000억 원의 그 남북 기상 협력 비용이 투입되었을 경우에 실질적인 편익은 최소 7,337억에서 최대 1조 519억까지 기대가 된다는 점, 유의미한 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의입니다. 그 자연피해 절감 효과라는 직접 효과, 그 협의의 효과에서 그 5단계에 따른 그 추진 단계에 그 5단계에 해당하는 이제 그 균등화, 그 협력 단계의 그 최정점에서의 투자 비용 2,000억 원의 그 남북기상 협력에 투입할 경우 최대 1조 509억 원의 사회 경제적 편익과 그 교육 창출 효과를 저희가
따져 보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그 산업에 대한 부분은 앞에 그 문찬투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은 사실 나만에 주는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3단계에 필요한 사실 농산물 피해 감소랑 생산성 향상은 지금 농업 중심인 그 북한에게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펙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요소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기상 요소만으로 사실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연구에서 일부만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 농업 사이드와 특히 탄소중립까지 연결되는 그 편익에서는 임업, 환경과 그런 그 기상 협력이 과의 그 연계 시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분야와 다각적으로 연계하여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계획이 실제로 이제 시행 단계의 그 플래닝까지 고려돼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기상지진 분야 남북협력 사회적, 경제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